반갑습니다. 네, 1부 재무관리에 이어서 2부는 소비습관입니다.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소비와 지출,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소비와 지출의 차이는 뭘까요? 소비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써서 없어진다는 거고요. 지출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마 사회초년생 분들이시라면 많은 유혹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친구가 부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이루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걸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재무관리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민우 씨, 지은 씨, 자, 네. 혹시 길을 걷다가 5만 원권 한 장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지갑에 넣어놓겠습니다. 지갑에 넣어두시겠다? 네.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강의를 들으면서 네.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순식간에 바꿔지는군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길에서 주운 돈은 빨리 쓰는 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뭐가 됐든 주위에 친구가 있으면 맛있는 거 밥 제가 사주고 혹은 혼자 그렇군요. 있으면 뭐라도 빨리 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연치 않게 생긴 푼돈, 여러분이라면 써서 없애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축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결국 우리가 실제로 재무관리라든지 인생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하시고 월급을 받으실 텐데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는 드러납니다. 에이, 그래도 좀 써야지. 그죠? 그리고 아니야, 푼돈이지만 저축을 해야지 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인간의 심리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건데, 자, 혹시 여러분 돈은 쓸 때 행복할까요? 저축할 때 행복할까요? 쓸 때요. 쓸 때. 당연하죠. 쓸 때 행복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쓰는 것은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옷을 사면 옷이 내 옷장에 걸리고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포만감과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축을 한다는 건 먼 이야기거든요. 그냥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간은 돈을 쓸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편하다고 늘 돈을 쓰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편한 욕심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비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여러분 이 광고가 기억이 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카드사 광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인데요. 당시 최고 인기 여배우였던 김정은 씨가 촬영해서 정말 인기를 끌었거든요. 자, 여러분, 카드를 쓰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카드를 쓰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물론 여러분, 카드는 혜택이 많죠. 할인도 해주고 적립도 해주고 그다음에 포인트에 캐시백까지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인간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혹시 민우 씨, 네. 친구들이랑 오늘 저녁에 밥을 함께 했는데 현금을 내시겠습니까? 카드를 내시겠습니까? 저는 카드요. 카드를 내죠. 네. 만약에 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낸다. 더치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그냥 다 내시겠습니까? 더치페이 하죠. 더치페이 하죠. 네. 나의 천금 같은 이 현금을 내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인간의 뇌에 보면요, 돈을 쓸 때 통증을 느끼는 뇌섬염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쓸 때는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드를 쓸 때는 거기가 마비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라고 아시죠? 카드를 쓸 때는 이건 다음 달에 갚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할부니까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드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왜 소비를 할까? 소비의 유형은 크게 여러분 4가지가 나뉩니다. 보시다시피 필요해서, need, 그 다음에 고장이 나서, 그 다음은 좋아 보여서, 아니면 그냥인데요.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럼 여러분 소비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소비를 정말 많이 할까요? 그냥? 최근에 그냥 산 물건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마 카드 지출 내역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좋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산 물건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오늘 메뉴는 정했어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 콩나물국이다. 그래서
소고기를 조금 사고 콩나물을 사고 계산대로 갈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돌다 보면 실제로 갑자기 오늘 1+1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제가 갑자기 할인을 해. 휴지가 갑자기 엄청 싸. 카트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원래 예전에는 카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카트가 커지면서 그만큼 소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그냥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전 솔직히 제 와이프가 되게 짜다. 가성비만 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통 저 혼자 마트를 갈 때 카트를 안 끕니다. 바구니도 잘 들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사서 옵니다. 그냥 가면 더 이상 물건을 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 적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비라는 건 태도예요. 나는 살 것만 사고 빠지겠다. 계속 마트를 맴돌다 보면 과소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과연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쓰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소비는 철저하게 감정이자 습관입니다. 제가 실험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이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코미디언입니다. 김수영 씨라고요.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공간은 병원 엑스레이 촬영실이고요. 병원 엑스레이 촬영실.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삼겹살을 배 터질 때까지 먹였습니다. 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위가 가득 찼어요. 배가 터질 것 같대. 그런데 실험은 지금부터 시작되죠. 뭐냐면 김수영 씨가 좋아하는 음식 3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배가 터질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인간은 먹고자 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먹고 싶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자 보세요. 치즈케이크를 보자마자 김수영 씨의 위가 반응합니다. 갑자기 위가 여러분 커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치킨을 보여주면 치킨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즈케이크를 다 먹고 이제 2번째 치킨이에요. 위가 가득 차는데 뭐라고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다고요? 한 개 정도? 평상시에 드셔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간이 또 생깁니다. 와. 놀라울 건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식후땡이라고 아이스크림을 보여주면 또 위가 팽창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놀랍네. 우리가 아울렛에 가면 나도 모르게 옷을 좀 더 사고요. 백화점에 가면 왠지 명품 샵을 들러야 될 것 같고 들어가면 사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인간은 철저하게 감정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를 통제할 수 있을까? 사회초년생으로서 쓰고 싶은 거 정말 많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통제하고 싶다면 자, 잘 들어주세요. 이 3사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3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녀들을 경제교육할 때 공통점. 용돈을 많이 줬을까요? 적게 줬을까요? 적게 줬으니까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느낌이 오죠, 그죠? 느낌이 오죠? 자, 뭐냐면 여러분, 돈이 이렇게 많지만 용돈을 자녀들에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 돈, 그리고 저축할 돈, 그리고 기부할 돈으로 나눠서 3분의 1씩 써라. 왜냐?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월급 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 통장 하나로만 생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돈이 많아 보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쓰고 싶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갑자기 쓰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통장 쪼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쓰고 싶은 곳이 정말 많지만 오늘 강의 소비 습관의 핵심이 뭐냐면 통장 쪼개기입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면 실제로 급여 통장이 있을 건데요. 통장은 하나로 관리하지 마시고 3개로 나누자. 급여를 받으시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통장을 분리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하고 있지 않지만 비상금 통장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버는 월급에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비상금에 꾸준히 불입해 두셔서 향후 1, 2년 뒤에 발생할 위험들을 미리 대비해야 되고요. 월급 통장에 돈을 놔두면 나도 모르게 소비를 많이 하니까 통장을 분산시키셔가지고 최대한 소비를 줄이시는 습관. 이게 흔히 말해서 사회초년생이 지키셔야 될 강제저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시는 월급의 적어도 50%는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30%를 저축을 하다가 조금씩 늘려나가 보세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보니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월급의 일정 부분씩을 계속 적립해서 저축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투자를 하는데도 참 중요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 30대가 흔히 쓰는 소득과 지출을 보시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식비, 주거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화생활비 정말 많이 쓰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월 소비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시고 줄일 수 있다라면 해당 항목은 줄이시고 그리고 정말 써야 될 지출 항목이 있다면 소중한 지출의 항목은 늘려나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 여기까지인데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편이 아닌데 심지어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많이 맞습니다. 들어올 때도 있고 네. 뭐 거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될지 궁금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친구 중에 프리랜서 친구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쓰는 돈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비와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우리가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자금과 지출 금액을 확보해 두셔서 나머지 돈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 돈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상금에 좀 많이 넣어 두시는 게 앞으로 생활할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분들은요. 예를 들면 나는 저축을 해야겠다. 100만 원 적금 통장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면 이 적금을 해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분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적금한다 하더라도 20만 원짜리 통장을 5개 아니면 30, 30, 40으로 분리해 두셨다가 이번 달에 수입이 좀 적으시면 30만 원 적금은 해약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100만 원 통장을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해약이 되시다 보니까 자금의 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까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신용카드가 뭐 혜택도 많고 잘 사용을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용카드를 조금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카드가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좋은데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팁을 2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카드를 항목별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초년생분들 보면 하나의 카드로 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쓰세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주유 할인 카드가 있고요. 핸드폰을 쓰다 보니 통신 할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생활비 통장이라고 해서 마트 할인이라든지 식당 할인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이 3가지인데 저는 이 3가지를 나누어서 씁니다. 전월 실적 30만 원까지만. 저희가 한 달에 생활비로 보통 저희가 고정 지출이 한 10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30, 30, 30 쓰면은 그 다음 달도 혜택은 다 누릴 수 있고 할인은 다 챙겨갈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활용해 보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뭐냐면 연말정산인데요. 신용카드도 여러분 잘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말정산의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이제 카드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3천만 원의 25%는 750만 원입니다. 이거 이상을 써야 카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자 750만 원까지는 매달 62만 5천 원이거든요. 이건 신용카드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써야 됩니다. 왜냐?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인데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쓴다면은 신용카드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까지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써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연말정산도 조금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2부 소비 습관을 끝내고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